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모의 이중인격 생활을 폭로하는 사연을 말씀드릴 건데요. 누가 봐도 조신하기 짝이 없었던 시모가 시부를 농락하고 제 남편인 아들에게도 뺨을 맞는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중인격인 저희 시모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남편과 한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팅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대학 때도 미팅 한번 안 나갔을 정도로 워낙 그런 만남을 싫어했어요. 특히 소개팅은 처음 본 상대를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결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안 나갔죠. 사람을 어떻게 처음 본 자리에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말하겠어요. 저는 그런 전제를 두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처음 만난 날도 어지간하면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친구가 하도 성화여서 그냥 예의만 차리고 오자, 최대한 무심하게만 안 보이자 이러고 카페에서 처음 만났죠. 그 전에는 저도 소개팅 간다고 하면 원피스 딱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조신하게 앉아있곤 했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젠 심드렁해지더군요. 그날도 그냥 화장 안 하고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소개팅에 나갔더랍니다. 그런데 쩌렁쩌렁 카페 문 열리는 벨이 울리고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훤칠한 키에 슈트를 딱 빼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에이 설마 저 사람이겠어 싶었죠. 근데 그 남자가 딱 제 앞에 앉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눈에 딱 반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성이 매우 좋으시네요. 혹시 소개팅은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소개팅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와, 정말요? 저랑 똑같네. 저도 그래서 엄청 긴장했거든요. 이렇게 멋진 분이 소개팅을 왜 한 번도... 그냥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서 그런가 보네요. 저희 남편은 첫 만남부터 굉장히 인성이 바르고 다정한 스타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여자한테 인기 많을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남자가 소개팅에 나왔을까 속으로 의심이 들기도 했죠. 그때는 남자친구였으니까 지금부터는 남친이라고 할게요. 근데 남친이 다 완벽한데 조금 과하다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꾸미는 거였어요. 뭐랄까 좀 과하다고 해야 하나? 소개팅 자리에 머리를 8대 2로 넘기고 넥타이까지 메고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정장 주머니에 손수건까지 꼽고 나와서 누가 보면 진짜 80년대에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자기를 꾸미는 건 어찌 보면 개인 취향이니까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어쨌든 착하고 성격이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데이트를 계속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남친의 화보 찍기 사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여주더군요. 어떤 때는 전부 빨간색 옷으로 맞춰 입고 나오질 않나, 어떤 때는 목걸이며 귀걸이 반지를 주렁주렁 차고 나오지 않나. 그것까진 괜찮은데 앞권은 여름이었어요. 누가 봐도 민망한 나시에 엄청나게 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근데 꼭 그렇게 노출되는 옷을 입어야겠어? 꾸미는 건 내 개성인데 좀 존중해줘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보석 반지 귀걸이까지는 아니잖아. 옛날 귀족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한껏 꾸몄대. 근데 지금은 2000년대야. 앞권은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저를 만날 때만 해도 포마드를 할 정도로 머리가 짧았는데 이게 점점 길더니 이제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 머리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언제 자를 거냐고 막 그랬더니 자긴 안 자를 거라는 거예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는 여자들도 긴 머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데이트를 하러 나갔더니 글쎄 머리를 길게 따서 하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진짜 무슨 포카혼타스도 아니고. 그걸 레게 머리라고 우기는데 제가 보기엔 영락없이 원시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자기가 모자를 써서 가리겠대요. 그래서 봤더니 모자가 무슨 UFO 저리 갈 정도로 큰 쟁반 모자인 거예요. 이쯤 되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죠. 남편의 패션 부심이 이 정도였으니 이 집안 내력이 알만했죠. 남편의 희한한 취향은 사실 시모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으니까요. 제가 남편 초대로 처음 남편 집에 놀러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진짜 세상에 이런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서 온 집을 자기 사진으로 도배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 집은 온 집을 화이트로 꾸몄더군요. 저는 남편한테서 시모의 유별한 취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옷을 신경 쓰고 입고 오라고 해서 전날에 백화점을 싹 뒤져서 가장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갔었거든요. 띵동 띵동. 어머, 우리 아들 왔니? 엄마, 나 비번 아는데 왜 벨 누르라고 하는 거야?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 오는데 이런 걸 예의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너 지금 자켓을 입고 왔는데 그 색이 좀 튀는 거 아니니? 제 자켓이요? 네. 그럼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현관에서 벨을 누를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시모는 제가 입은 재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벗고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재킷 컬러가 고급스러운 핑크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모 마음에 안 들어서 첫인상이 어그러지면 어쩌나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현관부터 거실에 긴 카펫이 깔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시모가 부채를 펴면서 걸어오는데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인 줄 알았어요. 진짜 무슨 중세시대에나 볼 법한 커다란 부채를 펄럭거리면서 제 쪽으로 오는데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머리에 왕관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는 샹들리에며 조각상이며 진짜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희한한 소품들이 쫙 있었고요. 저보고는 재킷이 촌스럽다고 벗으라는 분이 상체가 거의 홀딱 벗은 드레스풍이었으니 제가 안 놀랐겠어요? 저는 웃음이 삐져나오려는 걸 겨우 참으면서 거실로 갔죠. 우리 집 인테리어가 다른 집하고 좀 다르지? 아니요 어머님, 정말 멋져요. 어머님도 스타일리시하고 제 남친이 어머님 닮아서 패션 센스가 좋은가 봐요. 아니야, 내가 오히려 아들한테 많이 배우지. 우리 아들은 정말 한국에 있기 아깝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모델로 활동해야 하는데.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메뉴가 가관이었죠. 글쎄 8인용 식탁에 고급스러운 식탁보까지 깔아놓고 족발이랑 짜장면, 떡볶이가 있지 않겠어요? 드레스를 입고 족발을 뜯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정말 우스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하얀색 쫄쫄이를 입고 떡볶이를 먹는데 국물이 튀어서 계속 엄마한테 닦아달라고 하더군요. 국물 좀 안 튀게 먹어. 그리고 떡볶이 먹을 거면 흰옷을 그렇게 입으면. 어머, 너는 왜 애 옷 입는 것 같고 그러니? 취향은 존중받아야지. 타이즈 입고 떡볶이 먹으면 안 되라는 법 있니? 어머니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죠. 그런데 어머님 드레스에 족발 양념이 튀셨... 어머, 이런 교양 없는 짓을... 미안. 정말 이 집은 알 수 없는 집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른 건 아닐까 조바심이 차올랐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과 시모를 상대할수록 뭐랄까 계속 산 넘어 산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은 상견례를 위해 저희 부모님과 남편 부모님이 한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시모가 오기 전에 부모님께 신신당부를 했죠. 엄마, 절대로 어머님 보고 놀라면 안 돼. 진정해야 해. 알았지? 얘는 시어머니가 패션 센스가 좋으면 좋은 거지. 너는 왜 그리 호들갑이니? 아니,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부탁이야. 알았지? 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벌써부터 그러면 되니? 그런데 오히려 호들갑은 부모님이 더 하셨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 시모가 또 은빛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황금색 핀을 꼽고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미리 예약해둔 호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끌시끌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 시모가 호텔 직원과 승강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건 못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이 교양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을 보게. 내 옷이 어디가 어때서 출입을 막아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야? 그러시면 그 파인 드레스를 좀 끌어올려주세요. 다른 손님들 보기에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레스가 얼마나 파여야 하는지 각도를 여기 딱 적어 놓든가. 30도 이하로 파인 드레스는 안 됩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못 들어간다고 그래? 나 원참. 저는 벌써부터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해서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상견례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과 부랴부랴 상황을 무마하고 시모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입고 있는 재킷을 어깨에 걸쳐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벌써 그 상황에 일단 압도당해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여기서 잠깐 시모의 옷차림을 설명드리자면 어깨랑 가슴골이 드러나는 은빛 드레스에다가 황금빛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 왕관을 또 쓰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면서 저희 쪽 테이블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시모랑 저를 번갈아 보고만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첫 대면부터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옷차림이 좀 소박해서 죄송하네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우리 나이에 보통 옷에 신경 못 쓰고 살잖아요. 어머, 저희 나름 신경 쓰고 입고 나온 건데. 그러세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나오셨나 했죠. 이 사람이 못하는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빈정이 상하셨고 시부랑 시모는 말없이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졌죠. 시부는 그래도 단정하고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아마 시모의 그런 돌발 행동을 평생 동안 겪어봐서 이젠 질렸다 하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인 만큼 서로 좋게 하자는 분위기가 이어져서 서로 자식들 칭찬하고 천생연분이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조금 누그러지나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치시더군요. 여기 음식 어떠세요? 맛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술이 빠지면 되겠어요? waiter? 가볍게 그런 와인 드실까요? 네, 와인은 됐고 와인잔으로 주세요. 이런 날에는 와인잔에 소주를 마셔야죠. 여기 소주 한 병만 갖다 주세요. 당신 무슨 상견례 자리에서 소주야? 미쳤어? 죄송합니다. 아니 소주가 왜? 술들 못 드셔요? 그럼 나만이라도 좀 마실게. 잔은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혼자서 와인잔에 소주를 곁들이는 그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퍼포먼스였달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걸 옆에서 거드는 남편 모습이었어요. 시모 잔에 소주를 따라주면서 자연스럽게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남편은 술을 전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이랑 하는 거지 시모랑 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신혼을 만끽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패션 취향도 저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눌러졌죠.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항하던 남편도 점차 제가 정상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강조했더니 서서히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이대로 둘이 행복하게 살면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어요. 다만 시모의 그 독특한 여왕 코스프레는 계속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모는 더더욱 저에게 여왕 시모 노릇을 제대로 했는데요. 항상 식사는 스테이크를 레어로 드셨고 옷은 드레스 차림을 고수했죠. 제가 보기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스테이크는 거의 육회에 버금갔는데도 시모는 그게 우아한 거라면서 잘도 먹더군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족발에 떡볶이를 곁들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취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모의 이런 괴상한 행동도 결혼 이후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옷차림이나 음식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모는 3개 국어를 할 줄 알았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건 맞았거든요.
듣기로는 이대 영문과를 나와서 당시에 거의 과에서 유명한 브레인으로 소문났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인 시부를 만나기까지도 날카로운 레지던트 의사로 실력을 날린 적이 있다고 했죠. 시모는 저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교양도 알려주면서 박학다식함을 자랑하더군요. 저는 학사 밖에 나오지 않은 터라 은근 시모의 그런 박학다심에 눌려서 고분고분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백화점을 나가도 항상 명품 브랜드만 샀고 매장에 가서도 턱짓으로 이거 하며 직원들이 싹 포장해서 준비해줄 정도로 VIP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교양 있고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걸 저에게 조금씩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데 시모가 구두가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는 조금 발볼이 크지 않을까요? 아니 발볼 말고 나한테 어울리냐고 물었잖니. 디자인은 예쁜데요? 그래도 구두가 불편하면 오래 못 신겠던데. 그래? 이 구두 좀 벗겨서 저 구두 좀 신겨봐 주겠니? 네? 저보고 직접 이걸 벗기라고요? 왜?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니? 점원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 저보고 신발을 벗겼다가 신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하고 순종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구두가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벗고 다른 구두 벗고 다른 구두를 계속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화려하고 저건 너무 발이 불편하고. 그럼 다음에 다시 오는 건 어떨까요?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안 사면 저 직원 꼴이 뭐가 되니? 나 이 백화점 VIP인 거 몰라? 그럼 다른 걸 신겨드릴까요? 가서 좀 골고루 골라와봐. 내가 여기서 매번 100에서 200은 쓴단 말이야. 열이 부글부글 받더군요. 누가 봐도 저를 뺑뺑이 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치 점원한테 나는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행세한다고 시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구두를 3시간씩 고르고 오후 2시가 되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죠. 그런데 거기서 또 시모가 한번 지랄을 떨더군요. 시모는 밖에서 외식을 할 때면 항상 백에다가 수저랑 젓가락을 들고 다녔는데 식당에 있는 건 더럽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수저랑 젓가락을 꺼내서 올려놓는데 직원한테 갑자기 테이블이 더러우니 한번 닦으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식당 직원이 당황하면서 테이블을 치웠는데 그 다음에도 신경이 날카롭게 그러더니 테이블이랑 수저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순간 시모 얼굴이 딱 굳더니 저보고 수저랑 젓가락을 닦아서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설거지가 잘 안 된 것 같아. 여기 뭐가 묻었어. 이거 네가 혀로 쭉 빨아서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 물수건으로 한번 닦아서 놔줄래? 어머니, 이걸 제가 입으로 닦아요? 그냥 물수건으로 닦으셔도 될 텐데. 어머, 혹시 바닥에 세균이라도 묻어서 내가 감염되면 어쩌니? 너는 젊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세균에 취약하다는 건 모르니? 너는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서 죽어야 속이 시원하니? 그래도 어머니, 이거 제가 입으로 닦아서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그러라고 내가 내 아들이랑 결혼 허락한 줄 알아?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저를 싸대기를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볼이 빨개져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시모를 노려봤죠. 네가 나 노려보면 어쩔 건데. 어디 이게 말대꾸야? 빨리 이 수저 입으로 빨지 못해? 네, 어머님. 기라면 기고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죠. 네. 근데 하녀도 가끔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 어머님.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시모가 뒤에서 저한테 무슨 년 하고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이대 영문과 나온 시모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퍼붓는 걸 뒤로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사이 부재중 전화가 40통이 넘게 와 있었는데 싹 무시하고 그날은 아예 폰을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서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당신
엄마랑 낮에 백화점 갔었다며. 근데 어머니를 저렇게 노엽게 하면 안 되지. 며느리가 돼갖고. 당신은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낮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구두 골라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박차고 나갔다며. 그게 잘한 짓이야? 뭐라고?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들었어? 식당에서 밥 먹는데 엄마가 수저 닦아달라고 했다며. 나라면 100번도 닦아주겠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